내년부터 서울도 청약시장이 추첨제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죠.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까 33평 넘어가는 이제 대형 평수들은 추첨제가 조금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25평, 33평 이런 건데 이런 곳들은 다 가점제다 보니까 가점이 낮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점이 18점 되게 당첨권하고는 굉장히 먼 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23년 초부터 추첨제가 도입이 되게 되고 추첨제뿐만 아니라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택이 하나 있지만 또는 청약 점수가 굉장히 낮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좀 생기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고요. 서울의 새 아파트에 갈아탈 기회가 생깁니다. 1주택자는 원래 이제 청약이 안 됐었죠. 보통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약의 기회가 없었지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요. 또는 지금 좁은 곳에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좀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기존의 새 아파트는 비싸고 분양을 받으려고 했더니 난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개선이 된 거죠. 2023년 초부터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평수에 따라서 추첨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33평 미만은 이제 추첨제가 없이 전부 다 가점제였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구분이 있는데 60제곱미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5평, 그리고 85제곱미터가 33평,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34평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전에는 33평까지는 어땠어요? 전부 다 가점제였죠. 투기 과열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난 어차피 청약이 안 돼, 그냥 사야 돼, 기존 집을 사는 수밖에 없어, 이런 수요들이 결국은 영끌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25평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60%로 늘어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3평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30%, 그리고 34평 이상은 추첨제가 20%로 바뀌게 됩니다.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추첨제가 50%였어요. 근데 좀 줄어들어서 손해일 수는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분양하는 곳의 집값도 비싸요. 50평이다 이러면은 거의 분양가가 15억, 20억 하니까 그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평수, 나는 25평이면 만족하는데 왜 25평은 추첨제가 없는 거야 했었는데 무려 추첨제가 6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똑같이 추첨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율은 다 비슷비슷해요. 25평 미만은 추첨제가 60%, 33평은 추첨제가 30%,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50%. 그래서 좀 수도권의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도 추첨제가 여전히 많아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첨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25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보다 추첨제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추첨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무주택자한테 75%를 배정하고요. 1주택자한테는 25%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지만 추첨제로 비율이 조금 낮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75%에서 해당이 안 된 무주택자 있잖아요. 무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떨어지신 분은 자연스럽게 1주택자와 경쟁해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기회가 2번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1주택자는 1주택자끼리 하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에서 떨어진 분들이 다시 한번 오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긴 하겠죠. 25%보다는. 뭐 도대체 그래서 그럼 얼만데, 비율이 얼만데, 전체 비율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5평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15%가 1주택자한테 가고요. 33평은 전체 물량의 7.5%가 1주택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5평은 150세대, 그리고 33평은 75세대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1000세대 분양을 한다. 그러면 600가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33평에서 1000세대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300가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는 기회가 많죠. 하지만 1주택자라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의외로 기회가 좀 있다. 특히 작은 평수 25평은 상당한 비중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중도금 대출이 이제 12억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12억이 혹시 분양가가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뭐 분양을 넣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대출이 없이 12억이 넘는 집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금을 12억 이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또 집을 안 샀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고요.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 이내로 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그래서 내가 주택에 당첨이 되고 거기 잔금을 치르고 내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되면은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지금 상태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혹시나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년 이상 넣으면은 추첨제에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규제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 부으면은 추첨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집값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1, 2년 사이에 뭔가 확 바뀔 정도로 막 급등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좀 차분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떨어지다가 뭐 보합을 나타내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갑자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없앴다면은 지금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은 2년 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제 생각에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규제가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은 1년만 청약을 넣으면은 저 추첨제에 응시를 할 수 있거든요.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첨제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곳에 주택을 이제 분양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면 아무 곳이나 분양을 하면 되느냐? 분양가가 주변 신축보다 30% 이상 저렴해야 됩니다. 중도금 이자, 확장비, 옵션 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거 다 포함했는데 주변의 신축보다 30% 정도 저렴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덜 저렴하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대충 계산을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뭐 상황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인데 저 가격에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또 서울 변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10억보다 싸니까 해야지, 뭐 8억에 분양이 나왔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시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세를 보고 그 구의 시세, 그 동의 시세,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평균적으로 30%는 싸네, 집값이 앞으로 30%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단 본전이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청약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용을 좀 짧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